지금 이렇게만 보면 사실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끔 우리가 설득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설득할 거냐를 네, 저는 이번에 주제로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중견건설업 성정이라는 회사가 이제 1,100억 원의 인수 가격으로 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 가설은 1,100억 원을 들여서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국내 저가 항공 시장이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만큼 굉장히 치열한 경쟁 환경 시장이고, 두 번째는 매물인 이스타항공사 자체의 매력도가 인수 금액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채무가 너무 많고 정상 운영되기까지 너무 긴 기간이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이 성정이라는 건설사가 하고 있는 본 사업인 골프 사업, 부동산 사업과의 시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더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국내 저가 항공사 시장 성장성과 시장 규모, 그다음에 마켓 쉐어 수익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LCC 저비용 항공 시장 성장성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국제선 좌석 점유율의 약 30% 정도가 저비용 항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선 이용객 3명 중에 1명은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을 하고, 또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항공사보다 약 60% 정도의 좌석 점유율로 대형 항공사보다 훨씬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것으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런 숫자를 보면 이제 국내 LCC 저비용 항공 시장이 계속 크고 있고, 또 21년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국내 여객 운송량이 80만 명,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60%가 또 증가했고, 저비용 항공사가 굉장히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 이 항공 시장에서 어떻게 마켓 쉐어가 이루어져 있고 경쟁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LCC 저가 항공 시장에서 1위 기업은 이제 제주항공이 점유율 20%였습니다. 근데 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하려다가 막판에 이제 인수를 포기를 하고 안 하게 되었는데요. 이스타항공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운행을 한 당시에는 3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타항공 말고도 이제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진에어라든지 아시아나의 부산에어 뭐 이런 저비용 항공사가 굉장히 많아서 제주항공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저비용 항공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국내에 있는 저비용 항공사가 총 7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이스타항공사가 들어가면 총 8개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저비용 항공사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되게 경쟁이 치열하고 또 1위인 제주항공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는 수익성 모델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객이고, 두 번째 화물, 세 번째 기내식인데, 기내식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들이 따로 떼서 매각을 하는 추세이고, 크게는 두 가지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제 생각에는 비행기 수 곱하기 비행기 운항 횟수, 그리고 일회 출발 시 탑승객 수, 그리고 영업일수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객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항공사가 좀 더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저비용 항공사의 점유율이 점차 계속 늘고 있다는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물 같은 경우에도 대형 항공사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만 저비용 항공사의 화물 비중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시장 자체는 정말 되게 큰 시장이고 성장을 하고 있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스타 항공사 자체의 매물이 얼마나 매력도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스타 항공사의 매력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무적 요소입니다. 재무적으로 현재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일단 2천억 정도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체불 임금과 퇴직금 800억 원, 그리고 2천억의 채무를 제외하고도 운항을 재개를 위한 신규 자금이 1,500억 원이나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거는 제가 잘못 쓴 건데, 그래서 이 항공기를 리스를 계약을 하고 국토교통부의 항공 운항 증명을 또 취득을 새로 해야 되고 조종사 교육도 필요해서 이런 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뒤에 거래 이쪽은 제가 잘못 쓴 거군요. 다른 정보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비용을 그러면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 이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비용을 어떻게 절감을 해야 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항공사의 비용 은 크게 고정비랑 변동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정비 같은 경우에 항공기 리스료, 항공기 유지 관리비, 그리고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이용료, 인건비, 예약 사이트 입점 및 수수료, 화물 수송비, 티켓팅 창구 운영비, 유류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리스료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것이면 이 스타항공이 다시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변동비 쪽을 얼마나 줄이냐가 관건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재무적 요소인데요. 이스타항공에서 운영하는 이제 항공사 운영 시스템, 그리고 인력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은 인력 운영 같은 경우는 이스타항공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많은 인력들을 해고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제 성정이 이거를 인수하면서 해고한 사람들을 복직을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다른 항공사와 도드라지는 시스템 같은 것은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성정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성정이란 중견 건설 기업사는 일단 기존의 백제 컨트리 클럽이라는 골프 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목공사를 대국 건설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을 두 가지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기사에서는 이제 골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유치를 기대해서 이거를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떴는데 제가 다른 통계를 봤을 때 코로나 영향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입국하는 관광객이 굉장히 크게 감소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일단은 언제까지 큰 영향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관광객이 크게 다시 늘 거라는 건 기대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너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좀 되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추가 고려해야 될 이슈는 이제 재무적 요소랑 비재무적 요소를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요. 일단 재무적으로는 이 성정이라는 건설사의 매출이 한 60억 정도 나는데 그 매출에 비해 1,100억 원이라는 인수가가 굉장히 높은 인수가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성정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통틀어 봤을 때도 현금성 자산은 별로 없기는 하고 이제 비유동 자산, 이제 부동산 쪽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도 인수가보다 낮아서 과연 이런 파이낸스적인 측면에서 이게 옳은 판단이었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재무적인 요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코로나 영향이 아직까지는 항공사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항공사 오퍼레이션 운영 능력입니다. 제주항공이 저가 항공에서 1위 항공이고 계속 항공사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도 이 인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을 건데 이런 항공사를 한 번도 운영해보지 않은 골프 부동산 업체가 과연 항공사를 인수를 해서 이걸 잘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고려해야 될 요소랑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현금 유동성이 아직 부족한 회사고 항공사 운영 경험이 부족한데 이거를 과연 1,100억 원이면 이 회사의 전체 규모에 달하는 금액인데 이 인수를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은 결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체적인 구도만 한번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뒤에서 이제 재무적인 능력이나 지금 네, 현금 흐름, 네, 또 이제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로 확실히 타당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좀 이 딜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이 성정이라는 회사 경영진이 알고 있다,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기준 하에서 살펴본다면, 무언가 다른 게 있으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겠죠. 네. 그게 뭘까를 한번 이해해 보는 게 여기 포인트에서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 확실히 뭔가 좀 힘든 거죠. 성정의 입장에서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게 재무적으로는 좀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네,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계속해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있고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인수를 해야 되는 건 뭐야? 뭐 내부적으로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컨설팅 팀이었다면 뭐라고 답하면서 이 딜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거냐. 예, 아,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스타항공의 본연의 그 사업이 됐을 때 가치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수 가격 1,100억 원은 지금 이스타항공이 가지고 있는 채무와 그다음에 뭔가 지금 다 레이오프하고 다 정리해 놓고 있고 뭐 돌아가는 게 거의 없고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 맞아 놓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디스카운트는 다 됐다라는 가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네. 1,100억 원은 그래서 이스타를 인수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 인 음, 거죠. 네, 음, 그러면 성정이라는 회사는 지금의 이 가격도 이제 부담스러운 건데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음, 평소에는 이스타 항공 인수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거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밸류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 성장의 기회다. 항공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부적으로. 네, 그게 일단 좀 크고 근데 그거는 약간 그냥 경영진의 어스피레이션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우리 그거 한번 해볼 수 있나? 그러다가 이제 승자의 저주 뭐 이런 거 빠져가지고 그룹 전체가 넘어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다라는 거 하나 네, 있을 거고 네, 이스타가 어떤 항로, 그러니까 어떤 루트에서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네.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면 아, 성정이 네,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골프 레저 사업으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그 성정이 가지고 있는 골프 부동산 레저가 다 네, 국내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네. 해외에도 있어서 그게 뭐 태국 또는 베트남 뭐 이런 지역들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수요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너지 측면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레저가 항공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니까 뭐 아, 거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항복지가 있겠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성정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스타가 어쨌든 경쟁을 다 잃어버렸고 이 사업에서 뭐 더 잘할 수 있는 건 있나?라고 봤을 때 사실은 거의 없죠. 이게 뭐 업의 전문성을 가져오거나 그러기는 힘들고 그럼 결국에는 이 시너지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타당성 확보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재무적인 요소는 어쨌든 아까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가정하에서 비재무적인 요소 내에서 추가적인 시너지가 있을까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네. 그것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중국, 일본 관광객의 모객이 가능하다. 또는 한국의 골프 고객들 또는 레저 고객들을 해외 어느 그 사이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수요자들을 해외로 연결하는 것과 해외, 중국, 일본 관광객을 한국의 사이트로 연결하는 거. 근데 결국 그게 자기들 그 성정이 가지고 있는 원래 사업에 조금 더 시너지를 가져오고 또 이스타도 나름 추가적인 모객이 된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네. 안에서 성정은 아마 그, 그 기내식이나 화물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그건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음, 더 잘할 수도 없고 음, 여기서 우리가 무슨 시너지가 나올 것도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음, 그건 그냥 스탠드 언론으로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고. 네. 네, 성정이 들어온다고 해서 화물 항공을 그 화물 관련된 사업을 더 잘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여기도 거의 0%, 이스타 국제화물 0%, 국내 화물도 0%, 이스타도 없었네. 그러면은 없는 거죠.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럼 결국 여객에서 이스타가 하던 것보다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어. 어떻게 해? 중국, 일본에서 데려오는 거, 그다음에 한국에서 데려가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럼 그게 얼마야? 가 음, 나오겠죠. 그게 네. 얼마야 나오면 자 그러면 이스타가 원래 하던 거에서 이 정도 모객해주면 우리가 뭐 딴 거 안 해도 이스타는 정상화 되는 거 아닌가? 그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죠? 그리고 성정은 해외로 레저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거나 해놨는데 장사가 잘 안 됐어. 그러면 한국 사람들 그쪽으로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국내에 이제 한국인들이 성정이 가지고 있는 백제 골프나 뭐 레저 사업에 오는 거는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 이제 안 온다. 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지금이 네. 피크다. 지금이 반짝 피크야. 음, 예. 지금 그렇잖아요. 국내 레저가 되게 잘 되는 이유는 네.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못 나가기 때문에 잘 되는 거죠. 그쵸. 그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 또 다시 이제 골프장들이 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성정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어떤 음, 수요의 절벽을 그냥 목도하고 그냥 그걸 기다리는 거냐? 아니면 지금 피크인데 음, 지금 캐시 팍팍팍 들어오고 음, 이거를 어떻게든 다음 기회로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야? 이스타가 있으면 일본, 중국의 관광객들을 그냥 그룹 투어로 데려와서 저희 리조트와 레저 시설, 골프 이런 걸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골프 리조트 사업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 거고 해외도 우리 나가고 싶었는데 나갔을 때 영업이 될 거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스타 항공하고 연결해서 영업을 하면 국내 고객들을 저쪽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 음. 음, 음, 그러니까 성정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지금 이대로 있으면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게 우리 이제 다운턴이 되는데 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이스타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음.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거죠. 코로나가 잘 될 때는 지금 본연의 사업이 잘 돼. 네. 그래서 조금 괜찮아. 근데 이건 언제든 끝나는 위기 그 기회인 거고 네.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뭔가 잘 되는 뭔가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그걸 이스타로 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음.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어떤 가설이나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모델링을 한번 해보고 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저희가 이스타하고 전혀 관계없는 기존의 사업으로 쭉 갔을 때 뭐 내년 상반기에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된다.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된다. 또는 내년 하반기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봤을 때 네. 저희가 이대로 가면 이 정도의 비즈니스로 유지가 되는데 근데 그런 똑같은 가정하에서 저희가 조금 베팅을 해야 되지만 좀 네.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생기지만 어쨌든 이스타를 가지고 가면 내년 이후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났을 때는 요렇게 국면이 바뀝니다. 기존 사업도 이렇게 더 잘 될 수 있고 이스타가 또 다시 이제 정상화되고 해외 사업도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네. 훨씬 더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 숫자를 봐야 되지만. 음, 음.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만 보면 사실 안 되는 일이죠. 성정이 사실 이스타를 인수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네. 말이 되게끔 우리가 설득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설득할 음, 거냐를 이게 음,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아, 말이 돼. 그래서 쌍방울하고 붙었는데 성정이 인수했더라고요. 쌍방울도 거의 네. 성정이랑 같은 급이에요. 그 독립 계열사로 한 7개 계열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이제 약간 주세요. 규모는 좀 작거든요. 아, 네, 원래 쌍방울도 그렇고 그 계열사로 광림인가 그 특장차 사업하고 있고 막 이래요. 아, 성정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브랜드와 이제 규모 면에서 중견 이상급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가 필요한데 한 음, 번도 이런 걸 가져본 적이 없는. 음, 그래서 이스타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쌍방울도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방울의 모든 그 주요 7개 그 사업들 그걸 한번 까보고 그다음에 네. 이스타하고 했을 때 그러면 성정만큼이나 이제 뭔가 있을 수 있냐 음, 그런 거죠. 근데 성정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레저하고 연결되니까 골프요. 레저, 골프, 관광하고 연결되는 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다. 음, 그 기회는 이스타가 없으면 거의 이제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음, 내부적으로는 그런 자신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재무 대표상으로는 저 정도 캐시인데 네.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골프 레저가.
아, 부동산도 그렇고 값어치가 그러니까 밸류도 많이 올라갔을 거고 네. 현금 흐름도 훨씬 더 좋을 거고 네, 현금 음식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더 좋아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지금 들어오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뭐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 음, 때문에 우리가 돈 벌고 있지만 코로나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끝나도 계속할 수 있게 갈아타야 된다. 음, 코로나 끝났을 때 살아나는 뭔가를 인수하자라는 로직이었겠다. 음, 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 이스타도 나름 이렇게 조금 더 방어를 디펜스를 해보자면 네. 이건 이 딜을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디펜스를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어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스타는 항공기 리스 다 계약 끝나고 다 돌려줬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거의 안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주나 기존의 항공사들이 정상 운영하면서 가져가는 어떤 기존 인프라에서의 비용들 그건 없단 말이죠. 네. 심지어 뭐 인건비까지 안 주고 있는데 다른 거 쓸 수 있겠어요? 없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 그 항공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항공사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고 그 어떤 거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최소한으로 비용을 쓰고 있지 않나 음, 이스타는. 항공기도 다시 리스해야 되고 네. 다시 리스하고 그 터미널 계약권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멈춰 있을 거고 이제 다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다만 이제 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정도 보유되어 있느냐는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 뭐 있던 거 다 잃어버리고 다 새로 이제 입찰해야 되고 막 이제 따내야 되고 이런 거면 좀 힘든 건데 네. 음 그게 아니라면 인제 그런 게 있고 리스만 해 오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새롭게 들어오는 사업자 음, 입장에서는. 근데 인력이 복직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조건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게 좀 쉽지 않은 얘기긴 한데 음, 어차피 운영하려면 뭐 그런 인력들은 필요할 거고 네. 음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그럼 네. 구체적으로 따로 하나 이제 그거를 지적하자면 변동비에 아까 인건비랑 유류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인건비가 변동비가 맞을까요? 그 유류비도 그러니까 저는 인건비는 이제 이게 항공기가 한 대 더 늘기 때문에 몇 명 더 뽑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약간 변동성이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인건비 그러니까 한 네. 80~90%는 고정비로 다 잡혀버릴 거거든요. 아, 제가 이걸 나눠서 쓰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건비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공사를 운영하는데 뭐 기장이나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 정말 최소 인력은 고정비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거를 생각했거든요. 요즘에 이제 티켓팅 같은 것도 무인으로 하고 다 뭐 앱으로 발급하고 화물도 자기가 직접 셀프로 붙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관리 인건비라고 하는 지상직들 인건비는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런 최소 인력을 하면은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음. 인건비를 쪼개서 이렇게 다시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항공기 한 대가 더 추가 리스됐을 때 필요한 기장, 부기장, 그다음에 스튜어디스, 그다음에 네. 거기에 붙는 관리 인원들은 네. 약간 더 변동비성에 가까운데 지금 네. 창구 운영비가 원래는 창구 하나 넣을 때마다 산술적으로 늘어야 되는 인원이 있는데 말씀하신 포인트를 생각하면 더 이제 변동비성의 성격이 줄어드는 거죠. 아, 그죠? 그런 지상직에서의 규모는 자동화가 되면서 정말 최소 인원으로 그냥 고정돼서 간다. 네. 고객이 더 늘든 네. 항공기가 더 늘든 지상직에서의 티켓팅, 뭐 네. 물류 관리 이런 거는 전부 기계화돼서 자동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변동비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아, 그리고 유류비는 네. 딱 이거예요. 그 항공기가 딱 뭐 80 대로 리스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 80 대가 네. 놀지 않는 이상 한 명이라도 태우고 그냥 그 운항을 하면 네. 유류비로 들어가는 거 한 명 타든 100명 타든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거의 고정비 성격이 더 강하죠. 그러면 이게 노선에 따라서 유류비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네. 그러다 하더라도 노선 같은 경우에는 딱 고정적으로 가니까 고정비로 가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공권 어떻게 팔리는지 보시면 아실 네. 텐데 네. 유류비를 거의 고정비로 가정하고 티켓팅 아, 가격을 정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한 6개월 전에는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다가 네. 우리 15명밖에 못 받았다. 네. 150명 받아야 되는데 네. 10% 밖에 안 탔어. 그러면 가격 확 내리는 거죠. 그러면 한 아, 60%로 채우죠. 야, 네. 70% 탔어. 이제 가격 다시 올려.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올렸다가 마지막에 요거 더 채우면 그냥 땡처리처럼 이렇게 보내 가지고 그룹 투어로 한 번 더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한 번 내리는 거죠. 아, 그러면 그렇게 내리고 올리고의 로직은 네. 저게 한 명당 유류비가 얼마로 브레이크다운 된다고 계산을 할 때 변동비로 봐 버리면 네. 이게 한 명 늘면 유류비 또 얼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티켓 가격이 그렇게 변동 못 하거든요. 아, 근데 아, 얘네들은 몇 명이 오든 어쨌든 티켓이 얼마 팔리든 유류비는 이만큼 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네. 인건비도 이만큼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한 명이 타든 150명이 타든 우리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이만큼인데 빨리 네. 모객해야 돼라는 관점에서는 네. 다 고정비로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거시적인 관점에서야 당연히 유류비는 이제 항공기를 70대 넣냐, 100대 넣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그거를 뭐 얼마나 프리퀀트하게 운행하냐에 따라서 이제 변동비로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또 관점에 따라서 고정비로 보일 때가 있는 거죠. 티켓팅 관점에서. 그렇구나. 아, 음. 고정비로 해야겠네요. 말씀 주신 대로. 아니 그거를 이제 비용 절감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라고 음, 해서 지금 여기서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둘 다 되는 거죠, 사실. 네네. 그러니까 항공기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러면 이제 유류비로 봐야 되고 그 변동비로 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 티켓팅하고 이렇게 추가 매출을 더 일으켜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고정비로 봐야 되고 여기도 거칠 수 있고 저기도 거칠 수 있어요. 아, 그게 인제 한 군데로 고정해 놓지 않아야 한다라는 관점이에요. 아, 인건비랑 유류비. 아, 네. 그쵸, 그쵸.